네, 안녕하세요. 실타래 NFT와 실타래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실타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타래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실타래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마저도 잘 모르실 수 있는 실타래의 캐릭터들의 어떤 뒷얘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스토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모두 만든 주역 작가님들을 모시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와주신 작가님들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파토라는 필명 쓰고 있고요. 원종우라고 하고 이종범 작가와 함께 캐릭터 세계관 작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네, 저는 김기범이고요. 필명으로는 푸뉴를 쓰고 있습니다. 실타래에서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러스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림이라고 하면 다 저분의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당백인 멤버들이 모여서 실타래의 세계관부터 하나씩 만들어 온 지가 벌써 한 반년 됐어요. 사실은 이게 스토리를 알수록 더 재미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볼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게임을 만들면서 캐릭터가 하나같이 한국에 있는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는 캐릭터들 뿐인가, 어떻게 그 캐릭터를 선정하셨는지 한번 또 작가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종범 작가님하고 같이 우리가 짰던 전략인데, 그렇죠. 옛날 같으면 사실은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세계로 이제 내놓는 그런 캐릭터인데,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외국 걸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거는 뭔가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상,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정황상 우리나라 것들이 모조리 다 힙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웅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이고 사람들이 몰라도 그냥 밀고 나가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전 세계인들이 받아들이게 한번 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는 영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시골의 자부족이라든가 이런 식의 로컬 언노운 히어로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개념 속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냥 밀어붙여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자라는, 사실 그런 좀 배짱을 우리가 튕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일단 첫 번째 스트로크에서는 전부 이제 한국 캐릭터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던 거죠. 예전부터 제가 약간 유럽에 계신 분을 만나도, 미국에 계신 분을 만나도 사무라이나 카타나 이런 것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일본의 역사를 모르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게임에서 보면 당연히 일본의 칼이 계좌고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면 꼭두쇠 같은 존재 알고 있는 외국인들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 때문에 알게 된 존재가 오히려 되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돼버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후보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매력이라든가 중요도에서 예를 들어 단군, 네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네. 일단 이런 우리가 늘 들어왔고 존경했던 캐릭터들은 무조건 넣어서 외국에 알려보자, 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만 가면 또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어깨 힘들어가는 좀 너무 진지한 느낌이니까. 너무 진지하니까. 예. 그래서 좀 병맛도 좀 들어가야 되고, 병맛이라고 가면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 있는 뭔가 시시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시골의 자부종. 그렇죠. 두희님은 뭔지 모르더라고요. 저 대표. 네. 시골 자부종이 뭐예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만 하는 바보라 이 인터넷 밈에 대해 좀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해 보자. 그리고 말년병장이라는 존재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본인이 돼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고생도 해본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한 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겪어봤던 입장이라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미워하다가 결국은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말을 안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말년병장이 이런 이중적인 색채가 있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재미있고 가벼운 캐릭터도 일부러 좀 넣었는데, 그 당시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서 뽑은 건데, 되게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도 많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3명의 캐릭터들 이제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 중에는
커먼 카드, 되게 등급이 낮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레전더리 카드는 슈퍼레어 같이 좀 희귀한 카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 때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무리 등급이 낮은 카드여도 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내가 가진 카드가 별 볼 일 없어 보였다가도 애정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NFT와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이라는 것은 애착과 애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웹소설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여러분들이 이 실타래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웹소설이 현재 오픈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봐주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뭐 도깨비, 뭐 꼭두새 약간 하찮게 봤던 카드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굉장히 애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후보였다가 탈락했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시 후보로 가지고 있던 캐릭터였단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슈퍼레어에 저희 PD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척준경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 화랑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화랑이 빠졌죠. 화랑 고민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살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네. 없애버린. 사실은 사무라이를 전 세계인이 아는 것처럼 화랑을 전 세계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그 철권이라는 게임 때문에 다 이미 알 사람은 알았고요. 그래서 화랑 대신에 저희가 척준경이라는 한국의 전설적인 소드 마스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K-팝은 또 뭐야?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그냥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거나 넣었고. 처음엔 좀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김두한, 시라소니, 최배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된 분들께서 살아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뺐던 기억이 나고요. 이 중에서 우리 기범 작가님이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분 계세요? 후보였는데 그리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원 중에 좀 많은 주목도를 갖고 계신 홍진호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콩이라고 써 있죠. 네. 콩 캐릭터를 정말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당사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못 넣게 돼서 너무 아쉬웠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팬이시잖아요, 홍진호. 네, 저는 굉장한 팬이고요. 그래서 좀 그 팬심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뭐 언젠가는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실타래가 좀 널리 알려지고 대성을 하고 나면 이제 저 콩님도 그러니까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홍준호 선수가 같이 이거를 만든 파운더인데 본인의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난색을 표하길래 생각했죠. 우리가 부끄럽구나 아직은. 홍준호 선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게임이 돼야 빨리 캐릭터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 콩 캐릭터를 나중에 그리게 되면은 네네. 저희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스트로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세계에 있는 콩이랑 다른 세계의 콩이랑 네네. 이렇게 둘이서 두 명이서. 중요하죠 이거. 콩은 두 명이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둘이서 이렇게 투샷으로 나온 일러스트를 좀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싱하형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밈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탈락했어요. 너무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탈락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또 굉장히 밀었던 캐릭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밈이 괴상하게 탄생하곤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중에 하나가 싱하형이었잖아요. 게시판에 그냥 싱하형 그림이라고 올라오고 싱하형의 이 말이라고 올라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흉내내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또 아시다시피 그 얼굴이 싱하형의 얼굴이 그 유명 영화 배우이자 무술인이셨던 브루스리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이소룡 선생님이시죠. 이소룡 선생님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소룡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디즈니와 이소룡 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저작권이 굉장히 엄격한 어떤 브랜드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소룡을 3D 영화로 재현시키려던 분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그 유족들의 그 반대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 된 케이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감히 싱하형 얼굴을 갖다 썼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잘 되고 나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풍파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은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또 실타래가 세계를 대표하는 게임이 되고 나면 혹시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카드 중에 싱하형과 홍진호 선수가 있을지도 몰랐다. 굉장히 아쉽게 됐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림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캐릭터를 저희가 일단 처음에 그림으로 안 드리고 네. 아주 짧은 설정과 글만 가지고 드렸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었을 때 주로 아마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림 작업에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건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의 스트로크에 포함된 그 33명의 캐릭터들이 색감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도 결정적으로는 좀 다 달라 보였으면 했어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저의 욕심은 진짜 이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네. 다 다른 사람이 그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저의 작가로서의 좀 변태적인.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나눈 기억이 나요. 다른 작가님이 그린 것 같이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산신령 캐릭터와 장영실 캐릭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네. 또 전체가 한 게임 안에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그려졌다고 하면은 이제 작업 후반에 가서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업적을 넘겨보고자 네. 이렇게 좀 무리를 했던 구석도 있는데 후반에 가서는 이제 다른 작가분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이제 우려됐던 부분은 이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계신 그 고집 같은 게 있는데 장난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집이 배제된 상태의 러프 스케치를 제가 받아서 작업하는 구조를 세컨드 스트로크 이전에 좀 완성을 해놓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죽겠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차 스트로크 때 제가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 타이밍에 제가 직접 이제 예전에 선생으로서 좀 가르쳤던 일러스트레이터 분과 협업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크루를 모으셨어요 또. 네, 제가 혼자 그렸던 것보다 훨씬 이제 홀더분들한테 반응도 좋고 너무 예쁘게 나와줘서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보통 이제 저같이 예전에 웹툰을 그렸던 사람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혼자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팀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냐, 어떤 식으로 같이 힘을 모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싸우진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협업하는 과정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저하고 파토 작가님이 캐릭터의 어떤 큰 줄거리나 속성 아니면 이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뒷얘기를 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쓰면 그 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근데 기범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 거꾸로 저에게 왔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저희가 또 충격을 받아서 스토리를 수정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그런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남자라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여자가 돼서 돌아온다거나 할 때 그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처음에 당황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한 그 아메노사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일단 우리가 여성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는 참 뭐 바람직한 접근이지만 누구를 여성으로 하느냐의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원래 홍길동 같은 사람은 그냥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성을 바꾸기 좀 어렵지만 이상하게 그 인식이 안명어사 같은 사람도 당연히 남자여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힙한 그 젊은 여성 그것도 뭔가 정말 힙합스러운 근미래스러운 느낌의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요. 그런 여성 캐릭터가 돼서 돌아왔는데 굉장히 참신했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쪽에 뭔가를 또 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뭐 들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은 사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가 발전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경험이었어요. 심지어는 웹소설을 함께 작업하셨던 웹소설계의 유명한 한산희가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암행어사 그림을 보고 떠올린 스토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근미래를 대상으로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의 대한 역사,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직군이 암행어사였는데 전혀 다른 시간선의 공간선의 암행어사를 따로 창조해서 쓰신 웹소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범 작가님 그림을 보고 구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작업할 때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익숙한 캐릭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낯설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늘 봤던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우리 실타래 세계관처럼 시간과 공간을 다 섞어버리는 세계관 안으로 들어온다면 홍길동이 제트부츠를 신어도 이상하지 않고 장영실의 옷과 관복도 반은 수트고 반은 관복인 것처럼 뭔가 되게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